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혹시 변호사를 데려가도 될까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정말 궁금할 수 있는 이 문제, 오늘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딱 들어섰는데 징계 대상 직원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제 변호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사팀이거나 아니면 바로 그 당사자라면 이 상황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측이 뭘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열리는 징계 절차랑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두 가지는 목적부터 적용되는 법까지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받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죠? 이건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거지 일반 사기업의 징계 절차에까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고 일관적입니다. 판례를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기업이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꼭 들어줘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회사가 변호사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징계는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고요. 회사가 동시에 지켜야 할 또 다른 의무가 있어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바로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공무원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공무원 징계는 행정절차법이라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법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가 아예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규칙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까다로운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져야 하는 비밀 유지 의무라는 건데요. 특히 요즘 문제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사건 내용을 절대 외부에 말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회사는 외부인인 변호사가 절차에 참여하는 걸 더더욱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조심하세요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 이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게 되면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법적 책임이거든요. 회사가 외부인, 즉 변호사의 참여를 왜 망설이는지 이제 좀 더 분명해지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변호사도 못 데려가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나를 방어하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법이 보장하는 진짜 중요한 권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랑 같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법은 징계 대상자에게 아주 강력한 방어 무기를 줍니다. 바로 소명 기회, 증거 제출권, 그리고 기피 신청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바로 공정한 절차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변호사가 회의실에 직접 못 들어온다고 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아주 논리적이고 탄탄한 서면 자료, 즉 의견서나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걸 반드시 검토해야만 해요. 이게 바로 법이 말하는 소명 기회 보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보죠. 이런 절차 하나하나를 제대로 지키는 게 왜 직원과 회사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직원과 회사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결국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라는 목표죠. 직원은 자신의 커리어와 명예를 지켜야 하고 회사는 나중에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조직의 신뢰를 지켜야 하니까요. 물론 회사 징계가 무슨 형사 재판은 아니죠. 하지만 이 절차를 얼마나 공정하고 탄탄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직 전체의 신뢰가 결정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예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넘어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정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절차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